네, 안녕하십니까. 참 답답합니다. 요게요. 윤석열 들어서고 나서 부자 감세, 당시에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 반대와 기권이 이제 표시된 겁니다. 당시 민주당 의원들 한 15분 정도가 반대를 했죠. 그 중에 여기 이 고민정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명백한 이 부자 감세 법안이었죠. 이게 어떻게 통과됐냐면요. 반대 토론도 없이 밀실에서 그냥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야합으로 이렇게 통과된 겁니다. 민주당은 뭐 입만 열면 당시에도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고 했죠. 근데 실제로는요, 이렇게 통과를 법인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통과를 해줬죠. 전형적인 이제 밀실 야합의 모습인데요. 이 민주당의 정통성, 이 정체성 관련해서 상당히 무경화되어가는 모습이 이재명 체제에 들어와서 있었다라는 것의 이 반증인데요. 이거에 대해서요,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 말입니다. 공개 토론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밀실 합의에 의존할수록 공식 석상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당인 양 발언해도 결국에는 당 지도부의 결단이라는 외피를 쓰고 대기업과 자산가의 이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합의되고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은 극대화되지만 약자들의 입장, 공동체의 미래는 고려사항에서 밀려난다. 양당은 편법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법안 심의 과정을 준수해야 한다. 이게 당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장혜영 의원이 한 말입니다. 이 윤석열은 후보 때부터 명백하게 했죠. 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겠다. 공식적으로 이 부자들의 정권이라는 것을 정권을 만들겠다. 그리고 실제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. 오늘 제가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게요. 이 고민정 의원은 참 제가 몇 안 되는 진짜 좋아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이죠. 그리고 또 이분 볼 때마다 상당히 짠합니다. 이 개딸들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. 뭐 신문이나 아니면 TV에서 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 고민정 의원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. 저는 이분이 당시에는 이렇게 반대를 주장했던 분이요,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, 이런 충격적인 이 주장을 했어요. 이 민주당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면요, 뭐 쉽게 얘기하면 국힘은 부자를 위한 당,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당, 그렇잖아요. 이게 하나의 정체성입니다. 이 고민정 의원이 얘기를 한 걸 보면요,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. 그건 맞는 말이죠.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.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.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 자, 이것은요, 어떤 면에서 저는 동의를 하냐면요, 이 실리 없는 명분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위한 실사구시, 이런 차원에서 저는 찬성하고 이해하는 개념입니다.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.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관념성이라고 그러죠. 관념성 내지는 교조주의적인 이런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 대표적인 것이 남북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죠. 근데 이 고민정 의원이 좀 잘못 인식의 오류에서 이런 발언을 했기를 바랍니다.
이 종부세는요, 이 재산세 외에 재산세에서 담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나오는 거고요. 현재는요, 이 공시지가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. 9억. 근데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,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다. 여기서 이 중도는 무엇을 말하는가? 자, 뭐 이렇게 도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국힘 이 골수 지지자 한 30% 정도로 보는데요. 근데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이 30%를요. 정당적인 보수가 아니고요. 이 극우에 가까운 보수입니다. 그 30%라는 것이. 자,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 골수 지지자 역시 저는 한 30% 정도로 봅니다. 이분들은 국힘 골수 지지자에 비해서 우측에 있는 분들은 맞지만 극우라고는 할 수 없는 이 분들이에요. 극우적 성향, 이 사상적 측면에도 이 극우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고 보고요. 이 가운데 40은요, 나중에 이게 가운데 그러면은 40이 남잖아요. 근데 이 40이 좀 더 지금 20, 30대들 이 무당파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층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.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. 이 중도 싸움이라는 개념이 이 고민정 의원은 그 가운데 있는 40%를 얘기한 것 같아요. 근데요, 9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민주당을 싫어하고, 서민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좋아하고, 부자라고 해서 국힘만 좋아하고,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. 절대로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. 양쪽의 30%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요, 사안사안에 따라서 혹은 종합적으로 민주당이 잘하냐 국힘이 잘하냐 이거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. 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는다?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. 서민들은, 집 한 채 없는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한다? 그것도 역시 맞지 않죠. 자, 0.73%로 줬죠.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 장혜영 의원이 얘기했듯이요, 당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요,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다음, 그 당시엔 댓글이 있었죠. 댓글 보면요,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 라는 댓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왔어요. 이 종부세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요, 송영길이가 대표되고 나서부터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거가 없어요. 이거는 어떤 논리냐면,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지 못한다.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, 즉 부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. 이런 거예요. 근데 민주당 의원들의 분포를 보면요, 가운데서 우측에 있는 층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. 이번 당선자 들을 포함한 22대 이 민주당은요, 더 우경화되어 있죠. 그들을 국민들이 국회의원으로 픽했다는 건 뭐예요? 양문석 의원 당선자 볼까요? 그 집 요번에 내놓은 거 39억 5천만 원에 내놨어요. 그 서민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온갖 설화가 있었잖아요. 근데 픽을 했잖아요. 그죠? 이 논리가 맞으려면요, 양문석은요,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아웃됐어야 되는 거예요. 당선됐잖아요. 그죠? 오히려 0.73%가 어디에서 나왔느냐, 왜 낙선했느냐, 이재명이. 저는 그 층이 이 부장함세에 동의하는 이중적인 민주당의 모습, 민주당의 정통성, 민주당의 정체성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의 실망한, 그게 혹시 0.73%가 아니었나, 이런 생각을 고민정 의원은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재산세를 개편하는 것이 맞죠. 이 종부세가 폐지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죠.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, 이 종부세가 집권에 있어서 정권을 잡지 못하는 이런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한 것 같고요.
제가 썸네일을 미쳐 돌아가는 민주당이라고 했죠. 이 박찬대 원내대표 되자마자 뭐 했어요? 박찬대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?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. 바람잡이 역할을 멋지게 했죠. 종부세 폐지. 그렇죠. 이 종부세라는 이 화두를 던졌고요. 혹시나 이 고민정 의원이 당시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 사람이 이제는 전면적인 폐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. 요거요. 기존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순수한 취지. 전 이렇게 좀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다. 이렇게 믿고 싶고요. 이거로 인한 민주당의 이 지지도는요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. 이게 왜 그러면은 고민정 의원 발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. 정당은 정권을 잡아야 된다.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. 그러면서 종부세를 들고 나왔잖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. 참에 반성을 하라고 했더니 대선 패배에 대해서 진짜 기이한 반성을 하는 거예요. 정확하게 패배의 원인 나와 있잖아요. 제가 이 차트를 몇 번이나 이 표를 들고 나옵니까? 민주당 패배의 책임은요. 국민들은 후보한테 이 40%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예? 문재인 정부 20%. 이건 뭘 의미합니까? 후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. 그러면 자기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후보를 어떻게 해야 돼? 바꿔야 되잖아요. 근데 후보 바꿀 수 있어요, 지금? 공천에서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다 내쳤죠? 자기 사람들 다 채워냈죠? 지금도 가스라이팅 계속 하고 있잖아요. 어떤 가스라이팅이요?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 이재명이 또 후보가 되는 거예요. 국민들은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럼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구성원들은 이재명을 보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. 지금 이재명 자체도 문제지만 이재명을 둘러싼 주위에서 더 이재명을 죽이고요. 정권 교체를요.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. 이번 총선은 국힘하고 민주당 차이가 5.4%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3%만 왔다 갔다 하면 정권 교체 안 됩니다. 저는요. 국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쇄신해서요. 유승민 같은 사람이 대표가 돼서 당 이끌면요. 이재명 대표 또 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. 왜요?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은 보는 거예요. 제발 좀 그 의원들이나 개딸들은 정신을 차리고요.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이재명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물고 빤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. 또 물고 빨아서 대선에 패배하면 또 대역죄인이 되는 거잖아요. 국힘이 또 이어가잖아요. 제2, 3의 윤석열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탄희 의원의 그 눈물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.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. 참 이거 보십시오.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자, 뿔나 가지고 탈당하는 거 좋아요. 많이 탈당했든 이만희 탈당했든 저는 이 지금 개딸 이분들이요 합리적인 분들이다.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가 비판하겠어요? 예? 우원식이 됐다고 탈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당원이 아니잖아요. 그죠? 나가야 되잖아요. 그냥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. 민주당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요. 우원식 사퇴하라는 온갖 유튜버부터 해가지고 댓글창에 우원식 사퇴하라고 생 난리를 하잖아요. 이게 정상입니까? 정상 아니죠? 여기 보세요. 이 왜 이러냐면요. 이 개딸들의 우상이잖아요. 이 양문석이가요. 국회의장 후보 뽑을 때 당원 50%를 반영하라는 이 미친 주장이잖아요. 이건 국회법도 막 헌법 위반이에요. 각자가 독립기관인 국민의 대표잖아요. 그 대의기구의 수장은 국회의원이 뽑게 돼 있잖아요. 즉 국민들이 뽑는 거잖아요. 특정 당의 국회의장은요. 특정 당의 수장이 아니에요. 전 국민의 수장인 거예요. 전 국민의 수장을 뽑는데
왜 특정 당의 당원 50%를 반영하냔 말이에요. 그야말로 민주당이요. 이상하게 다른 민주당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와요? 대선 후 참여가 없다. 성찰이 없다. 반성이 없다.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당심을 강화해서 이게 말이 당원권 강화지 개딸들을 의식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? 개딸들을 의식해서 해서 후보 되면 뭐예요? 바로 떨어지는 걸 두 눈으로 봤잖아요. 국민이 픽해야 대통령이 되고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. 너무 상식적인 것이 너무너무 많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 해나가니까 어디에서요? 유튜버들 한번 보십시오. 예? 언론이라고 표방하는 유튜버들 보십시오. 대놓고 이재명 물고 빨고 하잖아요. 왜요?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. 돈을요. 예? 그 댓글창에요.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 있으면요. 그 바로 퇴출입니다. 바로 차단시켜 버려요. 다시 한번 이 민주당이 대역죄인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. 이 상태로 가면 저는 대선에서 또 진다고 보는 거예요. 아이고 답답해서 올립니다. 감사합니다.